네, 이어서 무형문화재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과거에서 이어져 오던 그냥 전통, 예전부터 하던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예전 것이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당연히 한국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도 그만큼 발전하게 되고 그만큼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 몇 가지 종목을 통해서 그 얘기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석전대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석전대제가 뭐냐면요, 문묘제례라고도 하고요, 조선시대 때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성현과 우리나라 동국 18현,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을 배양한 그 유교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대성전은 서울에 있죠. 이 대성전에 음력 2월과 음력 8월에 상정일날 제향을 지냅니다. 그래서 28상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정이 뭐냐면 고물의 정자가 들어가는 날, 그 달의 첫 번째 해당되는 날에 2월달과 8월달에 공자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동국 조선의 18현들을 위한 이 제향을 하는 게 바로 석전대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전대제는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잘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 무용 하시는 분들, 이 춤을 추시는 분들을 일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일무를 춥니다. 이때 이 춤추는 사람들의 대형을 보시면 8명에 8명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64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는 8일무라고 부릅니다. 8일무를 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 앞에 또 대성전 앞에 이 악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재관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8일무는 예전부터 이렇게 췄던 것이 아닙니다. 8일무는 보통 황제 국가에서만, 이 동아시아에서는 출 수가 있는 대형입니다. 그러면 이 8일무는 언제부터 쳤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의 경우에서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부터 이 8일무를 추게 됩니다. 고종께서 황제로 즉위하신 다음에 8일무를 추게 되는데, 그러면 고종 황제 이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이라든가 영조임금이라든가 정조임금, 요때는 몇 명이 춤을 췄을까요? 요때는 36명이 춤을 췄습니다. 6명, 6일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제후국가라고 해서 6일무를 췄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8일무를 쳐야겠죠. 자, 그러면 옛날부터 하던 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논란을 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6일무를 구경하셨을 테니까 우린 6일무를 쳐야 된다. 아니다. 대한제국으로 우린 엄연히 역사적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8일무를 지금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에서는 8일무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당연히 성균관에서도, 이 제향을 주관하고 있는 성균관에서도 8일무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런 석전대제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이번에는 그 충청남도 부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호 은산별신제가 있습니다. 이 은산별신제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서 은산리 마을에 있었던 그 당에서 하던 별신 당굿을 말합니다. 이 별신 당굿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 백제 부흥군의 장군이었던 복신과 도침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그분들을 제사함으로써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앞에는 무당들이 구슬하게 됐고요, 뒤에는 마을 주민들이 장군의 복을 입고, 조선시대 장군의 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이 당에 내리는 신령님을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복신과 도친 장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구술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을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은 백제 부흥군의 그 전몰 장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굿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에 내려온 전설에 기반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당시 이 은사는 충남 부여의 중요한 수훈을 갖고 있는 상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서고 여러 물건들이 움직이는 이런 그 교통의 요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인들과 또 그런 그 이동하는 사람들의 여러 안전과 그 번영이 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큰 굿을 벌임으로써, 큰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결속과 그 다음에 그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송파, 바로 잠실이죠. 예, 잠실인데요. 아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잠실 알아, 그 옆에 롯데월드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롯데월드 바로 옆에 송파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송파 놀이마당에 지금도 송파 산대로 놀이라고 하는 이 탈춤 단체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송파 산대놀이 보존회에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가시면 간혹 운이 좋으시면 이러한 탈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탈춤, 그냥 마스크 댄스가 아닙니다. 당시에 송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도 매우 번화한 서울의 중심 지역입니다만, 당시에도 남한강, 북한강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교통의 요지에서 당연히 큰 장이 열렸고요. 송파장이 열렸고, 그 송파장의 넓은 그런 어떤 그 시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연희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송파 산대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희, 우리의 무용, 우리의 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대에서 놀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 경제적인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무형문화재가 새롭고 재밌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무형문화재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아리랑이 지정된 것은 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인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리랑 하면 여러분들 한국인이라면 다 부를 줄 아는 그 아리랑, 그 노래이기도 하고요. 민요이기도 하고요. 또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 나훈규의 그 영화 아리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아리랑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까지 현재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아리랑은 단순히 한민족의 그 대표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래가 되었는데, 이 시작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그 영화의 OST로 활용되면서 전국적, 또 당시 만주, 일본, 그 미주까지 이렇게 확장되면서 세계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족의 아픔을, 시대의 아픔을 표현했던 그 영화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런 어떤 그 감수성, 향수가 이 아리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참고로 이때 이 아리랑이 상영될 당시는 1926년이었습니다. 1926년은 역사적으로 60만세 운동, 순종 황제가 서거하시고 나서, 4월달에 서거하시고 나서 이 6월달에 그 민족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만세 시위를 일으키는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축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연희 전문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앙고보 학생들, 또 보성 전문 학생들, 이런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민족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4개월 후에 단성사에서 이것이 개봉되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단성사가 바로 그 60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시발점이었거든요. 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시발점을 잘못 표현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할게요. 예, 그 60만세 운동 일어난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리랑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들도 다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뭐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져서 시골로 내려온 당시의 학생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시대를 보여주는, 그 우리 당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무형유산으로서 아리랑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예 쪽인데요. 자, 이런 작은 소반을 만드는 장인을 소반장이라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반장이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고, 이것도 매우 지금 고가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또 식탁을 쓰다 보니까 이런 소반을 쓰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조선시대 때는 이 소반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했는데, 보시다시피 이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죠. 누구랑 같이 먹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는 겸상하지 않습니다. 독상을 받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반장들이 많은 생산과 소비 유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진은 흑백 사진입니다만 지금 최근 사진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오늘날의 그 지역의 유림들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식사를 같은 방에서 하시는데 다 각상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더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옛날 구한말 사진에서도 이러한 장면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봤을 때 지체가 높으신 분들 같지는 않고 일반 평범한 그 서민들 같으신데요. 이분들조차도 다 상을 각각 받아서 드시죠. 또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이렇게 조그만 상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서양의 선교사들조차도 조선에 오니까 이렇게 상을 각상에서 이렇게,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숭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한국인들의 이게 무형유산은 무엇일까? 어떤 본질이 있을까? 한국인의 사고와 철학을 담고 있는 총체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 세남굿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세남굿이라고 하는 것은 새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의 망자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고 하죠. 이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시키기 위한 굿입니다. 굿은 단순히 미신이다,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전통 문화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부모님을 잃은 이 망자를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그런 형태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그 안에 보여주는 그런 굿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다시기에는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초상집에 그 유랑 예인들이 찾아가서 상주를 일부러 웃깁니다. 물론 어르신이 연세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시는 호상의 경우에 이렇게 와서 하고, 악상의 경우는 잘 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에 상주가 슬프고 또 이 힘든 그 상의 기간을, 초상의 기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서 일부러 웃겨줍니다. 그런데 그냥 웃겨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임산부 분장을 해서 아기 낳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당연히 웃기겠죠. 자, 웃긴 표정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상집에서 그럼 왜 굳이 그 많은 장르 중에 아기 낳는 장면을 할까요? 삶과 죽음은 다시 돌아가는 윤회의 모습을 또 설명해주는 이런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또 인류무형유산으로 또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있는데요. 제주 공항에서 가깝습니다. 제주시 건립동의 마을에 칠머리당이라고 있는데 이 당에서는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와 열 나흔 날에 바람의 신인 영등신을 위한 이렇게 구슬합니다. 근데 이 구슬하는 목적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히 전복이나 소라나 이런 것들도 많이 채취할 수 있게 이렇게 비는 그런 굿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아주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해녀까지 국가무형문화 제132호로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이 해녀들이 아무 그 장치 없이 수심 7m, 8m까지 내려가서 뭐 소라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뭐 미역이라든가 이런 해산물을 채취해서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제주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생업들을 지탱해줬던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화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섬마을에 이렇게 풍어제를 기원하는 띠뱃놀이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이렇게 그 한 해 1년 정월 초 사흔날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바라면서 마을의 모든 애군을 이 집배에다가 다 실어서 다 먼 바다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 마을은 1년 동안 이제 다시 또 깨끗한 마을로 돌아왔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해에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단합과 평안함을 기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도로 가게 되면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에는 영산 줄다리기라고 하는 대형 줄다리기가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줄다리기 하면 당연히 단합과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줄 위에 올라가서 줄씨름을 하고 있죠. 자, 어른들이 보통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야제 차원에서 전날 일부러 아이들을 올려서 줄다리기를 한번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아이들이 또 커서 또 역시 이 줄다리기를 끌어나가는 전승해 나가는 그런 주체들이 되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이 미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경험시켜보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해서 제가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로는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그냥 과거의 고리타분한 것을 지금까지 이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잘 내려오는 이것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서 내려오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살아 내려온다는 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생명력이 바로 그 무형문화재의 가치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라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문화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판소리나 경기민요나 우리 태평로 숙무나 뭐 봉산탈춤이나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걸 잘 하시는 명창분들이 있어야겠죠. 그 명창들을 우리가 인간문화재라고 호칭을 해서 잘 보존해서 전승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공연을 보여주려면 그 공연을 알아보고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명창이 필요합니다.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꾼이 있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소리꾼을 중심으로 육성을 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귀명창이 되셔서 우리 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무형유산은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단순히 서양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뭐 외국이나 다른 우리 오늘날에 새로 만들어진 문화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몸에 맞게 우리의 생각에 맞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자, 봉산탈춤 얼마 전에 BTS랑 같이 했죠. 그것이 옛날 봉산탈춤이 아니죠. 21세기에 바로 여러분들의 봉산탈춤인 거죠.
바로 현재 우리 문화,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다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EBS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 있죠. 예, 유명 동물 펭수가 국립무형유산원에 방문해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하시고 갔어요. 전통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발전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역시 이 펭수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또 나아가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 역시 많은 기운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